이번 정부에서 한 270만 호 정도 공급을 한다고 하고 또 50만 호 정도가 이제 민간에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뭐 강남의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뭐 순항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다음으로 넘기는 정도 또는 인허가 정도 되는지 뭐 그 정도 짧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재건축 어렵습니다. 이게 개별 단지로만 보면은 할 수 있어요. 개별 단지로만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2차 안전진단 건만 해결되고 그다음 제초안 건만 잘 바뀌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제초안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주요 지역일수록. 근데 제초안이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하고 지금하고 적용 범위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이 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재건축하려면 그 시점에서 30년 얘기니까 그때 재건축 아파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맞아? 90 아니 2000 그러니까 80년대 70년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도 그 당시 재건축 추진했던 데는 좀 주요 지역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시고 높게 지으면은 돈이 남거나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하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입장에서는 부촌에서 점점 더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지금은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일기 신도시나 이런 것들은 그때는 재건축 문제가 아니고 끼케봤자 몇 년 더 있어야 리모델링하는 단지였어요. 그래서 2007년 8년도를 생각해 보시면은 액면가 많으시잖아요, 다들. 그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이제 리모델링 유망 투자 단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 뽑아서 어디 어디 임장 가고 이랬던 시기였죠. 근데 그러다가 서프라임이 터지니까 뭐 이거고 저거고 다 안 되고 그냥 묻혀다가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리모델링이나 생각했던 아파트들이 다 이제 곧 있으면 재건축 대상이 돼버리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제초안이 처음 생겼을 때는 부촌에서 재건축해서 돈 많이 버는 건 안 된다였지만 지금은 아니 저기 신도시에서 당연히 대형 평수 있고 부자 단지가 있지만 전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종전에 재건축을 억제했던 그 요인들이 지금은 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에서 중산층 이하 서민분들도 꽤 많이 거주하고 계신데 그런 아파트 재건축해서 돈이 많이 오르면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더 문제가 되냐면 당연히 중간에 손바뀜 되신 분들은 연배가 좀 낮으셔서 경제 활동을 하시지만 그 계속 거기 사셔서 경제 활동을 이제 거의 꺾이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한테는 재건축한다고 했을 때 제초안 많이 경감해서 뭐한 3천만 내라고 한다. 그래도 부담되실걸요. 왜냐하면은 그 금액 자체가 그 공사비 추가로 부담하고 난 다음에 또 3천이잖아요. 이래서 지금 제초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 그러니까 정밀 안전진단 2차 거 같은 얘기고 재건축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에 뭐가 될 것이다 이거 쉽지 않으신 얘기고요. 그리고 예전처럼 개별 단지를 갖고 할 때는 이게 좀 됐어요. 빨리 밀어붙이면 됐으니까 서울에서 이미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지 하나를 할 때도 거기 재건축한다 그러면 옆에 동네 전세 없어지잖아요. 전세값 오르고 이 사람들 이주해야 되는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살던 동네에서 멀리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송파에서 재건축을 하니까 뭐 은평구로 전세가 있는다 이런 경우가 없어요. 다 그 근처로 갑니다. 근데 신도시 같이 대량의 아파트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준공돼서 들어간 지역은 여기서 한 번에 사업을 많이 벌리면 집이 없어요. 이 사람들 갈 집이. 그래서 순번대로 돌려야 되는데 당연히 이 순번 돌려서 정해지기 시작하면은 먼저 하는 순서대로 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가격이 분명히 오르는 건 맞고 다 이렇게 아시는 그런 상식적인 범위의 내용인데 그럼 언제 진짜에서 될 수 있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럴 때 예를 드는 게 여의도 아파트를 예를 들어요.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아직까지 저 못하고 있는데 목동 80년대 아파트도 못하고 있죠. 근데 감히 90년대 따위들이 뭐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근데 가격이라고 하는 건 당장 뭐 거주하기 어렵다 이게 아니라 미래 가치 보고 하는 거니까 갖고 계실 여력이 있으시면은 갖고 계시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얼마를 생각하시든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인지하시고 갖고 계셔야 됩니다. 뭐 재건축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약간의 일맥상통한 측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투자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거주를 위해서 어떤 주택을 뭐 청약을 한다든지 매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주택이 가지고 있는 이력 혹은 또 주택에 관련되는 법령 부분들이 그때그때 만들어진 것마다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일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오니까 벌써 일기 신도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식 중에서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이게 3기 신도시는 1기 신도시나 2기 신도시하고 동일한 근거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3기 신도시와 관련되는 건설되는 그 특별법은 따로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1기 신도시 사업과는요 전혀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3기 신도시 사업에는요 나중에 실제 민간에서 순수하게 분양하는 물량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비중이 법상으로 30%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거의 다 채우는 쪽이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우리가 입주할 점이 되게 되면요 생각보다 공공주택 혹은 공공임대의 비중이 다른 신도시 어느 신도시보다도 굉장히 많은,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에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신도시에서 보지 못했던 공공성이 강화된 신도시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각보다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거의 질 자체가 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혹은 경쟁력에서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주택 가격의 경쟁력에서 기대했던 만큼 빠르게 오르지 않거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